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전일은 마이크를 사실 새로운 마이크로 좀 바꿔서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 마이크 자체가 이 소리를 광폭으로 좀 키워주는 마이크가 아니다 보니까 소리는 다소 깔끔할지는 모르지만 좀 음향이 좀 작았다라는 언급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보니까 조금 작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제 컴퓨터에서 들었을 때 아무래도 제가 소리를 키워서 듣다 보니까 뭐 소리가 작았는지를 미처 체크를 못하고 올려드린 것 같네요. 뭐 기존에 있던 이 마이크를 쓰는데 약간 이게 음향을 좀 키워주는 마이크다 보니까 잡음까지 동시에 잡혀서 약간 음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마이크를 또 다시 좀 구입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장중에 또 급락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좀 많이 힘드신 부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섹터가 있을 텐데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 뭐 진단 키트 이쪽 섹터는 사실 오늘 시장이 하락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활활 타올랐던 부분이고 반대로 기존에 많은 뭐 기대와 수급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을 보였던 IT 반도체 섹터 그리고 시총상위 제약 바이오들이 많이 좀 힘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하루 같아요. 자, 일단 지수적으로 영향을 IT 반도체가 최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쪽에 수급과 외인의 수급에 의해서 상승을 하다가 그들의 매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오늘 하락이 좀 가중되었고 그 하락에 오늘 더해서 패닉셀까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부터서는 매도가 좀 과하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IT 반도체도 담아갈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조금 제가 평소보다 좀 늦게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장이 마치고 여러 가지 산업과 그런 부분을 다시 복귀를 해보면서 인사이트가 많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 철강 같은 경우에도 컬러 강판이라고 하죠. 흔히 컬러 강판은 국내에서 동국제강이 거의 탑으로 하고 있는데 컬러 강판의 가격 인상 소식과 그다음에 중국의 이 환경 규제로 인한 생산 감산, 그다음에 철강 업체들의 구조 조정 등등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게인 2003년, 어게인 2005년도의 이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2005년도, 2007년도 당시의 포스코 리포트를 좀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많이 부족함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너무나 단기적인 시각으로 종목군들을 보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두 달 전에 포스코가 처음에 강하게 움직였을 때 물론 매매를 했었고 수익도 잘 내고 나섰습니다. 그 당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포스코 강판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해줬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의 트리거가 되었고 이 피해 큐의 증가가 철강에서는 있었는데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한 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너도 나도 없이 부양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 중국이 이 철강에 대한 감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열형 강판 가격이 올라가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국 내에서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철강을 수입을 하는 등 그런 모습들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작은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결국은 나비 효과처럼 굉장한 태풍으로 몰아쳤고 네, 오늘 아침에도 사실 기사를 너무 쉽게 보고 넘어갔던 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짜증스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를 들면 시장이 안 좋아도 물론 돈을 벌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회원님과 많이 공유를 못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짜증스럽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어제 밤에 나왔던 기사예요. 중 일부 철강 제품 수입 관세 인하 이런 부분이 일단 나오면서,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서 철강 수요가 많은데 정책적으로 철강을 감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 증가를 낮추기 위해서, 수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철강 원자재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었던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늘 오전에 충분히 굉장히 메리트 있는 시황적 내용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LG화학에 대한 실적도 어제 체크만하고 넘겼어요. 체크만하고 넘겼던 부분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왜 그랬냐면 이 LG화학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원래 화학은 돈을 잘 법니다. 원래 화학은 돈을 잘 벌었던 부분인데, 이 화학에서 보다도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올라갔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1000억 미만이라 이게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좀 쉬운 매매가 될 수도 있었던 이 두 가지 이슈죠. 굉장히 좀 두 가지 이슈가 시장에 오늘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주까지 라이브 방송 가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카페에다가 이제 수강 신청란에 글을 남겨주시면서 질문을 주시는데, 종목 매매는 제한적으로 하고 장중에 단타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장중 단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인사이트를 받으시면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매매가 잦아지면 손실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최대한 매매 횟수를 줄이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제한된 매매를 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황 들어가면, 자, 전일 미 증시 크게 하락한 부분 없이 약보합에 약간 하락 정도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파월의 테이퍼링 연내 일축 발언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카드가 있다 등 이런 부분을 용인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또한 오늘 철강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일부 일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는 큰 변화 없는 축에서 일부 용어만 변경된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사실 미국이나 국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일부 섹터들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보이고 있죠. 특히 IT 반도체 장비 섹터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일부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 호실적을 발표하고 좀 밀렸어요. 그런 부분이 일단 오늘 밤에 개장을 할 텐데, 장 마감 이후 애플도 매출이 전분기 대비 54% 증가, 트위터도 호실적, 페이스북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장후 거래에서 일단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후 거래에서 애플도 2.7% 거의 3%대, 그 다음에 페이스북 무려 7%가 올랐죠. 그리고 트위터도 3%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S&P 500을 가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 발표하고 깨졌고요. AMD도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 3% 가까운 상승 이후에 밀렸습니다. 구글도 3% 가까운 상승 이후에 음봉 마감을 좀 하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 밤 애플이 양봉 마감을 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조금 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나스닥 선물이 1% 상승하는 거는 이러한 이 세 종목의 시간외 상승에 힘입어서 일단 상승하는 부분이라, 이게 이제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 급격하게 밀린 이후 그 반등을 좀 보여주었는데, 지수가
여기서 밀리다가 급반등을 보여줬는데 이게 일단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급격하게 주면서 동반 반등을 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동반 반등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여기 보시면 이 선이 있죠. 저희도 장 초반에 개장하면서부터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드렸어요. 기술적 반등 흐름은 1000포인트까지 이후에 다시 밀려서 지수는 이 하단 언저리를 1차적으로 보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원래 계획은 뭐 여러 종목을 좀 매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뭐 장중에 단타 하나 정도만 하고 일부 보유 종목분들 수익 실현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어요. 자, 지수를 먼저 좀 보면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빠지는 코스닥 증시의 흐름상 코스닥은 변동성이 크다, 강하게 빠질 우려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내일도 한 차례 빠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내일부터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한 번씩 밀리고 다시 올라가면서 쌍봉을 만들든 헤드앤숄더를 만들든 이런 과정을 그리게 됩니다. 뭐 지금의 구간이 뭐 이런 자리일 수도 있죠. 이런 자리에서의 급락, 이런 자리에서의 급락. 그래서 이 지수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밀리더라도 다음 주에 있을 공매도라든지, 그러니까 어제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있을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일부 먼저 지금 시장에서 매를 맞고 있고, 또 오늘까지 해서 SKIET의 역대급 공모 청약이 끝났습니다. 저도 물론 뭐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이제 매매할 비용을 좀 빼놓고 이제 뭐 전부 다 들어갔죠. 뭐 3일 뒤에 뭐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또 역대급 청약 자금을 올렸어요. 80조. 그러면서 이제 나온 수급 공백이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과거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구간일 거예요. 아마 이 구간 언저리에서 공모 청약을 진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지수가 한 차례 더 빠졌습니다. 수급 공백이에요. 수급 공백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렇게 거래가 급감하고 좀 빠졌죠. 떨어지면서 거래가 급감하는지 이제 내일하고 모레 체크해 보면서 다시금 증시에 그 존이 들어올 때쯤 되면 증시는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보면 유독 우리만 빠졌죠. 타 국가들, 아시아 국가라든지 보면 니케이도 반등에 성공했고요. 어찌 보면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죠. 항생도, 그리고 해외 증시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내 증시만, 특히 코스닥이 나홀로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평정심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똑같이 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면서 버려야 될 종목, 줄여야 될 종목을 계속 줄여나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분명히 지수는 떨어질 거고, 그럴 때 좋은 종목을 잡아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저희도 똑같이 했고 유튜브도 똑같이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공포보다는 기회를 노릴 구간이 왔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공매도 뭐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까 하다가 뭐 주말에도 다시 한번 보긴 하겠지만,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매를 먼저 맞고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셀트리온을 추천 문자를 드렸는데, 셀트리온이라든지 굉장히 좀 아프죠. 굉장히 아파요. 이렇게 떨어지면 미칠 정도로 지금 주가를 밀어버린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히려 역발상도 이제는 필요할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발상이 필요할 구간,
공매도의 타켓으로, 그 전에 제가 영상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공매도의 부활을 하면 셀트리온은 박살이 날 것이다. 근데 반대로 공매도가 부활하면 셀트리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제는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고 싶네요. 셀트리온 헬스 케어도 아직 매수는 안 했지만 관심 종목에 이제는 넣어놓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이 밀렸고 너무나 고통받는 주식이 돼버렸는데, 누구에게는 또 기회의 시간이 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자, 이어서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은 밀렸는데 단기 바닥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일단 시장은 큰 틀에서 하락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락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당장 호재로 가기보다는 시장 가격이 또 내려져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의 가격 메리트가 또 나오는 구간에 근접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가를 그런 부분에서 끌어올릴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시크니컬 업종의 강세가 진행 중인데, 조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많이 놓쳤던 부분이고,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면 Q가 늘어나는데 P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고, 근데 공급은 이 고로라는 게, 고로 쇳물을 끓이는 거죠. 이 고로라는 게 이게 만드는데 수조가 듭니다. 수조가 들고 이거를 늘리는데도 이래서 이래서 2년 걸려요. 이런 부분이 단기간 내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먼저 경제가 좋아졌죠. 잘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삽을 들고 땅을 팔 거고, 그 다음에는 유럽이 땅을 팔고, 그 다음에 인도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아직 해외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이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 사이클이 그냥 끝날 사이클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 조정을 당연히 기다리긴 할 텐데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내 조선 3사 수주 모멘텀 관련해서 이슈로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STX 중공업을 관심 종목으로 넣었었고, 오늘도 라이브에 STX 중공업을 장 초반에 관심을 넣었었는데, 사실 대우조선해양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이날 눌림 때문에 못 잡았더니 단기간에 한 10몇 프로 상승을 보이는데, 일단 1차적으로 파동은 분명 나왔습니다. 눌릴 때 잡아야 되고요. 조선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하는 한 2, 30분 정도 자료도 찾아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는데, 조선 섹터 눌리면 봐야 되고, 조선이 어찌 보면 올해만 잘 넘기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제가 지난번에도 조선주는 밀리면 사야 될 섹터다, 대박 섹터가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실적 안 좋죠. 다들 좋진 않아요. 실적이 좋진 않은데 이게 이제 실적 바닥이 돼 버리니까, 실적 바닥이 돼서 주가가 저는 좀 밀려주길 바랐으나 오히려 실적 바닥에 주가를 끌어올려 버렸기 때문에 좀 그렇고, 좀 눌렸을 때 다시 봐야 될 섹터가 맞습니다. 일단 조선 쪽에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가 수주가 해결되는 점과, 그 다음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부분을 어느 정도 평가에 녹여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올해까지 봤을 때 충분히 수주 물량을 받았고, 돈은 1년 후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인 재무계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또 반도체 IT가 올라가면 이쪽이 또 무너질 건데, 그때
착심하고 좀 잡아서 중장기 포트로 잘 구성을 해보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올해 넘어가고 이 원자재 가격이 올해 지나서는 일정 부분 꺾일 걸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또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인사이트 부분에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시장 또 특징 섹터를 보면 자가진단 섹터가 오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단은 전일 미코바이오메드는 셀트리온의 유럽 중화항체 관련된 이유 승인, 그 다음에 오늘 액세스바이오가 무증상 연속 진단 키트 FDA 승인 이슈가 또 하나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가고 전체 시장에 이 불씨를 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진단 키트는 오늘과 내일이, 그러니까 내일이 아마 다 팔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당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자, 그리고 중국 하이난 어제 또 시장에서 아모레가 굉장히 호실적 발표하면서 올랐죠. 그러면서 섹터가 변화가 좀 상당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섹터의 변화가. 일단 뉴스 중에 한국 화장품 이슈가 좀 있는데, 중하이난 코로나 보복 소비 급증한 제품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 이슈가 오늘도 나오면서, 이게 어제 나왔던 다 기사들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의 해외 매출 급증으로 호실적 발표가 됐고, 저희는 사실 코스맥스를 매수를 해서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유중 이후에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이제 코스맥스를 좀 들어가서 매수를 해져 있는 상태고요. 어제 매수를 해서 일단은 수익권에 좀 있는데, 이쪽 섹터들 사실 코스맥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 흐름을 이제 슬슬 화장품도 봐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는 예전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테마가 가는 거는 아닙니다. 코리아나라든지 이 실적이 없는 종목군들 절대 쳐다보면 안 돼요. 올해는 전체 시장이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실적이 기본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테마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기본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화장품 섹터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에 코스맥스 유상증자가 좀 급격하게 더 떨어진다면 한 번 정도 받아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화장품 관련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 안에서 종목을 좀 골라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IT 반도체 섹터 등 전기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인사이트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참 여러 가지를 좀 보느라 시간이 많이 보냈는데, 이 D램이 좋다 하죠. D램이 좋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어쩌네 이슈가 나오는데, 오늘 봤을 때 수출 물량이 증가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아쉬운 점, 증가가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근데 P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는 긍정적이죠. P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Q가 증가를 못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P의 증가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을 봐야 될 거예요. Q가 안 늘어났을 때 소재 쪽에서 약간의 조금 많이 밀리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소재 쪽에서 문제가 이제 또 생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장비 쪽이 눌렸을 때 봐야 되고, 시장에서 그러잖아요. 쇼티지. 자, 쇼티지가 났을 때 이게 장비 쇼티지랑은 좀 다르죠. 쇼티지 나는 물량에 실질적으로 하는 종목군들을 봐야 됩니다. PCB 같은 경우에는 대덕전자가 쇼티지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 그 다음에
MCU,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또 어보브 반도체 등등이 있겠죠. 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긴 맞아요. 미국도 그리고 일본도 반도체 부활한다고 오늘 아까 카페에다 잠깐 그 기사를 올렸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TSMC도 투자 전부 다 투자죠. 그럼 투자하면 뭘 하겠습니까? 우선 장비 먼저 깔아야죠. 뭐 투자하면 그렇죠. 이렇게 보죠. 부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장비 반입, 그리고 테스트, 그 다음에 출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장비를 먼저 이제는 봐야죠. 결국은 떨어졌을 때 장비 업종을 봐야 되는데, 가장 안전빵은 항상 원익 IPS, 네, 종합 반도체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원익 IPS를 빼서 놓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미 반도체도 참 좋은데 워낙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원익 IPS를 봐야 되고요. 최근 삼성전자 쪽에 지속적으로 납품이 많이 들어가는 IK도 있겠죠. 그런 종목이 이 갭 하단까지 떨어져 버린다면 또 봐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도 잘 체크를 하고,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종목을 봐야 될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 가지 더 오늘은 보면, 지금 시장에서 DDR5 하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면 CPU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미 휴대폰의 이 프로세서는 DDR5로 바뀌었어요. 네, DDR5로 바뀌었는데, 이제 컴퓨터 CPU에 변화가 생기면 그때 제가 봤을 때 DDR5 대대적인 이 반도체가 바뀝니다. DDR5로 대대적으로 바뀌면은 모든 게 바뀌어요. 또 반도체 설계부터 시스템, 뭐 수율 다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가 이 초호황이 오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 되면 어떤 게 수반이 돼야 되냐. CPU는 뭐죠? 인텔입니다. 인텔이 4세대 CPU를 이제 시장에 공개할 때, 이 시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시점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바뀌는 시점이고, 뭐 AMD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황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더 많이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스푸트니크 V 시각적 백신 사전 검토 착수 이슈로 시간의 상한가를 들어갔고, 뉴가 또 자회사 디즈니랑 업무 협약, 장기 자회사 디즈니와 장기 업무 협약 이슈가 상한가 갔는데, 이걸 보면서 또 어떤 엔터사가 업무 협약을 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직접 찾아봐야죠. 저도 몰라요. 직접 찾아봐야 되고, 어떤 게 있을까, 과연 어떤 회사가 디즈니와 또 이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디즈니와 협약을 했다라는 협자만 나오니까 상한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 보죠. 자, 오늘도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밀리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도 다 밀리면서 이쪽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현대 오토에버 등등 다 밀렸습니다. 현대차도 다 보유했던 종목군들이고, 현대모비스도 다 팔아버리고 없던 종목군들이에요. 사실 그 시점과 그 구간들, 왜냐면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좀 실적적인 부분과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좀 뒤로
밀어놓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오늘 보면 TCK가 굉장히 고점에서 크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장중에 이제 뭐 악재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떨어질 때 18%대 회원님들하고 봤어요. 도대체 무슨 악재가 있길래 이렇게 떨어졌냐 했는데, 뭐 TCK 특허 소송 결과 발표되면서 끌어올렸죠. 사실 특허 소송이 독점적 지위를 잃을 수 있다 뭐 등등으로 빠졌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급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뭐 디바이스, 얘가 이 첫 파동에서 굉장히 좀 강한 파동을 보였던 종목이에요. 이격이 벌어지니까 이격 조정의 급락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그렇고 상투를 치고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먼저 볼게요. 셀트리온도 좋고 헬스케어도 좋은데, 자, 공매도의 타깃이 분명합니다. 개인들 지금 주구장창 떨어지면서 다 샀죠. 엄청나게 샀어요. 이게 급락을 한번 떨어지면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투매. 그 투매짜리가 이제 단기 바닥인 겁니다. 뭐 추세를 돌려서 또 이렇게 상승한다가 아니라 단기적인 매수 구간을 볼 수도 있는 자리에 근접해 있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여기 만들어진 이런 갭 구간들 있죠. 셀트리온이 하는 치료제는 뭐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한 차례 해먹었잖아요. 한 차례. 분명히 이때도 셀트리온을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고 이때 들어가서 가장 못난이 들어가가지고 수익이 크지 않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가 이때 똑같은 구간에 들어갔다면 저희가 굉장히 크게 나왔을 건데, 못난이 들어가가지고 좀 그랬는데, 일단 가장 덜 빠지고 강한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돌파 구간의 첫 자리 정도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기준선은 300일 이평선을 많이 보는데, 300일 이평선 첫 자리, 보통 300일 이평선 첫 자리는 괜찮습니다. 눌릴 때 첫 자리 딱 주고 가는 이런 구간에서의 첫 구간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눌렸을 때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지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어제도 뭐 어보브 반도체 눌림 잘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까지.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빠지는 거 철저하게 기다려 보는 거고, 원익 IPS도 오늘 많이 밀렸어요. 원익 IPS도 원래 같으면 이런 자리가 매수 구간으로 고려를 할 텐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죠. 여기에서 뭐 얼마나 추가 하락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삼각 수렴을 일단 뭐 그어볼 수도 있는 거고, 주식에 이때는 이런 삼각 수렴을 하고 여기서 반등을 크게 줬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따라 붙었으니까, 여기서 따라 붙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 이제 반대로 이 삼각 수렴을 깨는 자리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21선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빠질지 모르겠는데, 이 중간 어디인가에서부터는 또 매수의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어느 자리에서 매수의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나. 종합 반도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비메모리 핸들러, 네, 테크윙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어닝 쇼크를 내고 급등을 시켰죠. 최근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급락을 하게 되면 이 돌파 구간 자리가 존재를 해요. 시장에서 돌파 구간 자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값 언저리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효성 TNC라든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하고요. HMM도 패스를 하고 뭐 지속 올라가는데, 어제 이제 STX 중공업을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좀 급등을 하고 내일 추가 급등하면 아마 매도를 잘 하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제사 쪽에 이게 매집이 너무 강하고 좋았기 때문에 이런 급등 현상이 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급등 현상이 좀 일어나는 거고, 여기 이제 STX 엔진 같이 좀 최근에 조선사 움직이기 전에 초대박주가 이쪽에 있었어요. 대우조선, 해양 뭐 등등
초대박주가 이쪽에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어제 이제 봤던 하나생명은 아침에 여러분들도 체크를 했었어야 됩니다. 금리라든지 파월 이슈가 어떻냐에 따라서 좀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좀 밀리면 기준봉을 만들어 놓은 자리 언저리에서 하단 구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돌파가 나오는 구간에서 돌파가 안 나왔으니까 밀리는 거고, 또 이런 구간에서 금리 이슈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네트 오늘 제도 수익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잘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종근당하고 휴원스 글로벌 좀 보면은 이제 시간에 얘네들이 좀 강세였는데, 저는 휴원스 글로벌을 오늘 좀 매매를 해서 종가에 좀 담아서 오늘은 종가 베팅을 딱 한 종목 했던 것 같아요. 딱 한 종목 종가 베팅을 좀 하고 물량을 좀 가져가서 매도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죠. 매매를 좀 하고 여기서 잡은 거는 시간외에서 일단 전량 매도를 좀 했습니다. 주가 베팅 식으로 해서 오늘은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해서 뭐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얘를 좀 봤었었는데, 일단 시간 외에 휴원스라든지 관련 종목분들이 되게 올랐네요.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높은 구간이라 이걸 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는 참 쉽지는 않겠지만, 네, 너무나 높은 구간이죠.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내일 슈팅을 어느 정도 주고 마무리가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뭐 조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WHO에서 스푸트니크 V 그리고 모더나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AB 프로 바이오도 어제 이제 매수 추천을 좀 했었어요. 어제 매수 추천을 했는데 매수가에 안 와서 매매를 좀 못했고, 그 기대감에 오늘 일부 반등을 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주식이 이런 갭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날 들어갔죠. 이날 들어가서 매도가 이날 됐었고, 또 이날도 충분히 이 갭을 메웠기 때문에 시장 영향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빠졌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서 갭을 메우고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다시 갭을 또 메워버리면 이때는 끝나는 종목이 돼버립니다. 그게 이제 갭 매매의 원리고 핵심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인터파크 어제 이제 인터파크 말씀드렸고, 오늘 한 4%가량 올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안 좋아서 그냥 저희는 다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매수를 좀 해서 오늘 관련된 종목분들이 되게 좀 올랐었죠. 뭐 현대 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전부 다 좋은 모습이었는데, 일단 여기 관심 종목에 현대백화점도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 더 보면, 현대백화점도 지금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를 좀 만들면서 좀 올라와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연속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유통 섹터 내에서 시총이 가장 낮은 게 현대백화점이고, 이제 돌파가 나온다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네요.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매를 하면서 맨날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손실도 나는 종목도 있어요. 뭐 해성 DPC는 뭐 아름답게 좀 끝났는데, 아름답게 끝난 종목이에요. 사실상 아름답게 끝난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마킹 차원에서 이제 그냥 넣어 놓은 거고, 시세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추천은 여기서 나갔습니다. 추천,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이렇게 추가 매수를 여기서 1차 2차 매수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지수가 박살나다 보니까 이제 끊임없이 밀렸죠. 끊임없이 밀려가지고 어찌 보면 상장했을 때 제가 최초 매매를 했던 구간까지 또 밀리면서 좀 박살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아래에서는 뭐 추가 매수를
차마 이제 하지 못하고, 네, 추천을 못 드렸고, 일단 기다리면서 오늘 좀 아름답게 매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고통받는 종목도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수익으로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솔직히 언급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내일 하루만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잘 버티면 내일 시장 또 좋은 날이 올 거로 저는 기대하고 또 그런 희망으로 또 다음 한 주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